안녕하십니까, 김강입니다. 이 정부가 무능하든지 아니면 나쁜 정부가 아닌가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간당 1,760원의 수가를 제공 후 여기에서 75%인 8,070원이 활동보조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690원은 중개기관의 몫입니다. 중개기관은 시간당 수가 2,690원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및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개기관이 가져가는 시간당 2,690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엔 운영에 적자가 따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개기관은 편법을 쓰게 되고 그 피해는 중증장애인들이며 수혜자는 정부입니다. 중개기관의 편법과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 활동지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한 달 208시간을 근무를 막기 위해서 한 달 175시간만 근무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늘어나면 임금 상승이 있기에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숫자를 제한하여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활동 지원사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중개기관이 배제시킵니다. 이 결과 활동 지원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얻기 위해 여러 곳에 중개기관을 걸쳐놓고 여러 명의 이용자를 돌보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한 달 20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 아닌 부업으로 경증장애인이나 출퇴근만 시키는 장애학생만 돌보게 됩니다. 중개기관에서 활동지원사의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안 되어 이직을 하고 여러 기간에 걸쳐 있어 활동보조사의 인원이 총체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활동지원사가 되고 싶어도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근무가 가능하기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모르고 하루하루 벌어야 하기에 15만 원의 교육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투기나 다름없어 저소득층은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나 활동 지원사 부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달간의 근무 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바우처만 정지하거나 중증장애인을 방치하는 결과로 장애계의 반발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에 포함시켜야 해결이 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안과 피로감에 활동 지원사가 직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의 외면으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몰려 생존권의 위협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예산 타령을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3급까지 확대했습니다. 복지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 확대를 통한 것이 아닌 생존의 위협을 가진 중증장애인들을 벼랑으로 몰아서 복지 확대의 거품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똑같은데도 복지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는 꼼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을 받는다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증장애인들은 벼랑으로 내몰아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 책정된 예산을 다시 빼앗아서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경증장애인들에게 숫자를 확대하는 아주 비열한 정책인 것입니다. 동화 두루미와 여우에서와 같이 두루미가 여우에게 입구가 좁은 긴 병에 음식을 제공하고 결국 못 먹게 하는 방식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그들의 자립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생존권을 빼앗고 그 빼앗은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여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인 양 포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다수의 마음을 얻어 표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합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은 SNS를 통해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하다가 지인들의 만류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평택의 체중증 장애인인 정모 씨는 기초생계 수급자인데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비를 지인들에게 주며 부탁을 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마저 빼앗기면서 겨우 생존하는 실태. 현재 전국적으로 체중증 장애인들은 1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부요,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잘 몰랐다면 아래 지적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개기관의 편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현실성 있게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중증, 특히 체중증 장애인들은 위탁이 아닌 직접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체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 대해 특수활동지원사로 분리해 특례업종으로 전환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임금을 보장하여 체중증 장애인들이 100% 활동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체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활동 지원사를 고용하든 요양보호사, 간병인, 지인, 가족을 통해 활동 지원을 받든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잔잘 따라 삼잘리. 오늘은 벼룩이간을 빼먹어라에 대한 전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옛날에
어린아이의 밥을 빼앗아 왕조를 지지하는 다른 백성에게 주는 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조는 그들을 지지하는 백성을 많이 만들어 왕조를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렸으니 그 대안이 어린아이 밥을 빼앗아 왕조를 지지할 백성에게 주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 밥을 빼앗긴 아이들은 굶어 죽거나 부진이 되었고, 빼앗은 밥으로 배를 채운 백성은 비만이거나 건강하였지요. 인권이 무너져도 배불린 백성의 숫자가 많아 왕조는 지지를 받아 유지되었으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못된 꼼수는 여전합니다. 이때부터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는 전설이 전해온다고 합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는 자들을 태워버리고 싶네요. 촛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간을 빼먹는 자들을 촛불에 태워버리고 싶네요. 촛불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개성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 나를 버리신 내 생각에 오늘도 잠 어디로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 생각에 오늘도 잠 어디로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 질세오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맘이 다가도록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맘이 다가도록. 또 봐요.